이직을 생각하는 후배,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저는 올해 10년차 직장인으로 나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회사라고 말할 정도로 회사에 만족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매년 신입사원은 들어오고 이젠 선배 사수로 일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즘 신입사원들 생각하는 방식이 저랑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신입사원 때는 지원한 포지션과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고 회사 안에서 버티다 보면 적응하면서 아는 것이 늘어가고 노련해지는 게 많다고 배웠습니다. 회사 자체도 가족적인 분위기고 연봉이 많진 않지만 비전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신입사원의 사수가 됐는데요. 이 친구는 입사 3개월 정도 지나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이 많아지면서 잔실수가 하나 둘 늘어나고 서류를 잘못 끼워 정리하는 것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시간에 늦는 것이나 새로 들어온 직원이니 실수할 수 있지라는 생각에 다음에 잘해 라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프로젝트 결과물을 잘못 저장해서 삭제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컴퓨터 업체에서 복원은 되었지만 후배는 여기저기에서 혼도 많이 나고 많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냥 회사 생활이 다 그렇지 뭐 라고 말해주며 넘어갔지만 풀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 그 신입사원이 선배님, 회사가 쉬는 건 아니지만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하는 후배에게 배려가 부족했던 걸까요? 이직을 준비하는 후배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네, 사연 속 고민을 잘 들었습니다. 후배분의 이직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사님. 청취자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근무한 지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연자님의 고민을 들으면서 나는 사연자님 같은 선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주제는 남을 배려하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고를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면 훨씬 이해도 쉽고 알아가는 것도 쉬울 텐데 말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예전 광고 문구처럼 상대방의 마음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방법은 나오지 않았으니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그 속의 의도를 이해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네, 사람의 생각이 눈으로 보인다면 정말 편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MZ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년차 이하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단 입사한 뒤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은 업무 목적이 불투명할 때라는 반응이 31%, 상사의 지나친 간섭이 18%,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가 17% 순으로 나타났고요. 무너진 멘탈을 극복하는 방법은 취미생활이 23%, 회사 선배의 조언이 21%로 높았습니다. 퇴사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네, 그렇죠. 요즘 미닝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념을 뜻하는 미닝과 벽장에서 나온다는 뜻의 커밍아웃이 이 결합에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말대로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신념을 표현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미닝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세대보다 비교적 의사 표현이 당당한 MZ세대가 소신껏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며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SNS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공유하고 사회적 관심사를 끌어내는데요. 소비 형태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거나 무조건 아끼는 알뜰하게 하는 소비가 아닌 가격이 있더라도 실용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성격이 높은 제품을 소비하는 가치 소비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죠. 네, 생활 패턴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비싸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가치가 중심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빠르게 변하는 생활 패턴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도 달라지게 된 것이지요. 인도의 콜센터 직원에게 교육을 한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콜센터에서는 신입사원들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A그룹에는 신입사원의 성공 사례, 우수 직원의 롤모델, 성과와 인센티브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B그룹에는 직원들의 삶의 가치관, 인생관, 회사의 소속감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의 이직률이 낮았을까요? B그룹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B그룹입니다. B그룹의 신입사원들은 선배들의 가치관과 회사 소속감을 대해 들으면서 이 회사는 나에게 안전하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존중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게 되어 회사에 더 적응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아요. 성과와 인센티브에 대해 들으면 딱딱하고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가치관이나 선배들의 소속감에 대해 듣는다면 가족 같은 분위기가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님은 후배의 이직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선배분 입장에서는 후배분 입장을 들으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건 안 돼, 저런 건 안 돼, 나 때는 말이야 같은 대화보다는 입사한 이 기회에 사람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난 널 믿고 내가 잘 되길 바래. 이런 말 한마디의 배려가 후배에게는 심리적 안전을 주게 되죠.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삶에 중요한 게 뭔지, 우리 회사에서 뭐가 제일 힘든지 선배로서 조금 더 들어주시고 이야기해 보신다면 서로 배려하고 배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배분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대화를 한다면 사연자분의 마음도 편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생각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대로 보이지 않고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고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복잡하고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누구나 조금씩 사고하기 시작하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생각하다 보면 삶의 폭이 아주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죠. 문제를 만났을 때 언뜻 보면 자기 이익을 챙기고 실리를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 좋은 듯해 보여도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유익만 챙기다 보면 자연히 남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은 당장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는데 사고를 깊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는 방향을 선택해 주위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번 생각하다 보면 내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도 다른 사람은 어떻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크는 사랑꾼으로 유명한데요. 아내를 위해 수면 상자라는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어린 두 딸을 돌보느라 육아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요.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새벽에도 자주 깨었죠. 마크는 아내가 푹 잘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고안합니다. 침대 위에 시간에 맞춰 불을 켜거나 끄는 자동 방식으로 6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아내를 위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희미한 불을 방출하게 하죠. 중간에 깨더라도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이 다시 잠들면 되고 잠깐 눈을 떴을 때 수면 박스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일어날 시간인 것이죠. 이것으로 수면 스트레스가 줄어 숙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밤새 전화기로 시간을 점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내를 생각하는 아이디어 덕분에 숙면을 취하게 된 것이죠. 마크는 기술자로서 아내의 잠을 더 잘 수 있도록 생각하고 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내 방법 중 하나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사랑꾼 남편의 배려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네요. 사랑이 가득한 서프라이즈 선물 덕분에 더 행복한 가정이 됐겠죠? 네,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네. 얼마 전 린다 카플란 탈러의 유쾌한 나비 효과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나비 효과는 아주 작은 양의 차이가 매우 큰 차이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으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설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지구상 어딘가에서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 날씨를 예측하기 힘든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책에서는 작은 날갯짓 같은 사소한 말 한마디의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가 되어 나타난다는 책인데요. 평상시에 작은 일을 무시해버리기 일쑤이지만 때론 작은 것에 엄청난 기회와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간과했던 작은 일들이 어떤 성과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이 어떤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오타와 튤립 축제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매년 5월이 되면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는 수만 송이의 튤립 향연이 펼쳐지는 세계 최고의 튤립 축제가 벌어진다고 해요. 도시 전체가 튤립으로 덮여 있어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오타와 튤립 축제의 기원은 네덜란드 왕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때 네덜란드 왕실은 캐나다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줄리아나 공주는 아기를 그곳에서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공주의 아기가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외국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공주의 병실을 임시 치외 법권 구역으로 선언해주며 왕위 계승을 가능하게 도와주었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고 네덜란드 왕실은 캐나다 정부의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년 튤립을 오타와로 보내었고 그것이 유명해지면서 1953년 5월에 오타와 튤립 축제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죠. 어려움 속에서도 베풀어준 배려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축제가 되었고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축제가 된 것이죠. 네, 어려울 때 도와줬던 배려가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네요. 네, 맞아요. 역지사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서로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조금만 속도를 낮추고 주변을 바라보면 문제와 걱정에 힘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동료들이 말이죠.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사고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내 사고도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을 배려하는 사고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조금씩 서로에 대해 생각하면 사고가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삶도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